30장 의사소통.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예술가는 자기가 아무리 예술을 위한 예술을 강조한다. 나 예술가야. 난 아티스트야. 이렇게 예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관객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 화가는 자기 작품을 혼자서 감상한다는 최종 목표를 갖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작가는 독자를 필요로 한다. 음악가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배우는 자기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며 그의 창조가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의미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과 작업을 한 후가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소통,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직성을 지키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자주 혼동이 일어난다. 이 시점에서는 자기 작품의 효과가 어떤지 또는 일반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똑똑한 배우들이나 알지 이거 모르는 배우들도 많죠. 창조 과정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작품이 항상 그의 인격과 관점으로부터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로부터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우의 인격과 관점으로부터. 이 관객과 청자에게서 솟아나오는 게 절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는 창조 과정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창조 과정에서는.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 확신시키겠다는 이 내적 충동은 나중의 사항입니다. 그건 중간에 신경을 뺏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순전히 사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네, 이거는 알고 해야 된다. 우리가 창조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는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일에 대한 욕구 속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는 것과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을 위한 어떤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때때로 배우는 자기가 훈련받아온 대로 작업을 하면 역 속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저의 개인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쿨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영국 용어로는. 이 쿨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하지 않은 히스레저 같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타겐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저도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만일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어버릴 지경이라면 너는 미쳤거나 거의 그런 형편이야. 그러면 너는 스스로 무대를 떠나게 될 거야. 어쩌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가끔씩 활용되는 사이코 드라마가 개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극 속에 최대한 개입하면서도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가 객석에서 제때 웃는지 또는 엉뚱한 데서 웃는지는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우타하게는 단언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몰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히스레즈처럼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막 쿨다운이 안 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옵저버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옵저버 띄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옵저버의 개념이 배우 수업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옵저버라는 개념을 그거랑 연관시켜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 얘기예요. 누가 객석에서 제때 웃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서 팍 웃잖아. 웃을 장면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웃음이 팡 터져. 뭐 이런 경우에
배우가 그거 못 듣겠어요? 그거 알아들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관객들이 불편해하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또는 누가 아주 중요한 대사에서 기침을 했는지 등등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진짜 그게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겠느냐. 이것이 대부분의 배우들이 알고 있는 육감, 오감을 넘어서는 육감, 즉 초감각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그냥 옵저버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연유로 나는 관객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이나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위해 의사 전달하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저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등장인물을 제시할 때 관객들이 나에게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것, 그들이 나에게 갖는 감정이입과 동일시 등 이런 것들이 배우의 진정한 영역이지 내가 내 해석과 내 사상과 등장인물에 대한 나의 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관객들의 머리 위를 망치질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배우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관객한테 뭘 떠먹여준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떠먹여주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배우의 역할 아니야. 그냥 나는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등장인물을 그냥 연기하고 관객이 나에게 스스로 다가오면 좋은 거고 그들이 나에게 감정이입하고 그들이 나에게 동일시하는 거지. 내가 자 이거 알아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이런 얘기야 이러면서 관객한테 주는 거 올바른 의사소통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객석에 앉아 있는데 어느 배우가 그런다고 한다면 막 그런 배우들이 있긴 있죠. 그리고 막 그런 막 나한테 막 푸시를 해 배우가. 그러면 우타하게는 알았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이 책 개념에 대한 장 1장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이 나의 선택이며 그래서 의사소통에 관해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의사소통에 개입된다. 등장인물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즉 등장인물의 영혼에 이르도록 옷 벗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우타하겐이.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가면을 써서 스스로를 노출이 안 되도록 가림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영국인들은 단호한 윗입술을 즐겨 사용해요. 이게 난 영국인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뭔가 뭐 떨떠름하고 뭐 꺼림칙하고 뭐 이럴 때 뭐 이런 뭐 표정을 짓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뭐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정서를 건드리는 어느 사건 때문에 우리의 균형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을 은폐하기 위한 특유한 사회 관습이나 가정 규칙 등을 갖고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부연 설명 계속 나옵니다. 실생활에서 만일 누가 우리를 모욕한다면 실제로는 뺨을 얻어맞은 듯이 느끼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거의 반사적으로 은폐물을 찾는다. 그래 막 이러고 웃어버린다든지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든지 또는 다른 모욕으로 그를 제압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대응하게 되죠. 만일 누가 여러 사람 앞에서 애정을 막 표현해와 그러면 실제로는 막 심쿵해서 막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며 감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가면을 찾으며 그래서 그냥 웃음이나 농담으로 넘기려고 하거나 애써 냉담한 척하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는 한 배우로서 그와 깊은 수준에서 등장인물의 핵심적인 사항을 드러내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보다 스스로를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라 라고 들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스로를 더 무방비 상태, 우리가 지금 우타하겐에게 산연기를 배우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라. 나를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가면을 쓴다는 건 방비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무방비 상태라는 건 가면을 못 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돼. 내 있는 살아있는 연기 그 자체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보통 때 같으면 은폐물로 사용할 가면을 제거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정말로 민감하고 상처받았을 때 드러내 보이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실생활에서처럼 자기의 무게있음을 증명할 때와는 전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생활과 무대 위에서의 약간의 미묘한 차이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 얘기고, 사실 지망생인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최대한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 요것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무방비 상태도 안 되거든 사실 우리가. 근데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그 미묘한 보이지 않는 껍질 하나 벗겨내는 거가 무대 위에서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되게 심도 있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써먹을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실생활을 살아내는 것,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것, 산 연기를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도 좋을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소리를 던지고 몸을 내보이는 것은 나한테는 전혀 불필요해 보인다. 나는 좋지 않은 발성과 숨차고 빽빽거리는 소리 같은 외적인 기술 문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발성교사한테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하며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래.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 개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했잖아. 오타하게니. 근데 여기 노예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불분명한 발음은 화술과의 소관으로서 역시 교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거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음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투리를 쓴다든지 뭐 이런 화술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요. 연기를 배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배우러 오기 전에 화술과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살아있는 연기를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그 발음이나 발성 뭐 이런 걸 교정할 시간이 없어. 그거는 화술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연기를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투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발성 발음 나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근데 성우가 되려고 한다면 발성과 발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사투리를 고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저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사투리 먼저 배울래요? 연기부터 하실래요? 왜냐면 이거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하더라도 다른 선생님한테 따로 배워야 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해요. 한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면서 난 불가능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선생은 안 되는 것 같아. 자, 만일 여러분의 언어적 행동들이 일반적이어서 푼라이트 안쪽을 말하겠죠. 푼라이트 안쪽 편의 배우 쪽에 분명한 표시를 새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푼라이트 안쪽이면 무대를 말합니다. 무대에 내 동료 배우 쪽에 분명한 표시를 새기지 못한다면 그럼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대사가 객석 안으로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도 안 보내졌는데, 이거 보니까 발성 발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 위에서도 보내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객석으로 가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다른 배우보다 무대 뒤쪽에 서거나 연기 구성 내에서 가장 밝은 조명을 받는 자리를 찾아선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보이는 거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대 생활에 개입된 깊이로부터 솟아나는 등장인물의 행동의 힘과 명확성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속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들은 언제나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안 들릴까봐, 내가 조명 안 받아서 뭐 이렇게 티 안 날까봐, 내가 구석에 서 있어서 티 안 날까봐, 이런 걱정, 바보 같은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있는 연기를 하면 그것은 언제나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해요. 만약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관객의 문제야. 그거는 배우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관객이 수준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준에 맞출 수는 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좀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그렇게 높이라는 얘기거든요. 구연동 하듯이 애들 대상으로 그렇게 연기하지 말고 내 수준을 좀 높여서 연기를 하고 나는 살아있는 연기를 추구하면 그것은 언제나 보이고 들립니다.
관객들이 아주 열중해서 들어서 핀을 하나 떨어뜨려도 깜짝 놀라거나 마치 여러분이 빛을 내뿜는 듯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평균 수준에서라도 여러분이 등장해서 퇴장할 때까지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리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분명하고 속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들을 하라. 그게 뭐냐? 살아있는 연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객을 신경 쓴다 안 쓴다? 네, 창조 과정 속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창조 과정 속에서는 관객을 신경 쓰는 거 아니다. 그거는 언제나 연출의 몫이고 그리고 창조 과정 이후의 결과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